자, 두 집합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포함 관계일 때 이거와 똑같은 식 9개를 알아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그려보면 B집합 안에 A집합 있다. 이렇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X라는 원소가 A집합의 원소이면 X라는 원소는 B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식을 알아볼게요. A에서 B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A다. A와 B의 합집합은 B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여기 A집합이고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은 B집합이다. 이거 당연하죠. 자, 그리고 A 합집합 B에서 B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그리고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공집합이다. 이것도 요런 포함 관계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왜 그러냐? 일단 합집합이 B잖아요. B에서 B 빼면 공집합이다. 그리고 교집합이 A잖아요. A에서 A 빼면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수식, 이런 관계식을 보고 다음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성립할 때 이 수식을 보고 바로 A, B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떠올라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식을 보고 바로 이런 관계다라고 떠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A집합, B집합, 전체집합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A, B의 합집합에서 여기에서 B집합을 뺀대요. 그럼 이만큼을 뺀대요. 그럼 어디가 남아요? 이 부분이 남죠. 근데 요 남는 부분이 공집합이다. 즉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A집합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A집합이 요렇게만 생기겠죠. 여기가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A집합이 B집합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A, B의 포함 관계가 요렇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그냥 외워버리자고요. 이런 포함 관계가 나오면 합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다. 그러면 얘가 B인가 보지 뭐. 합집합이 B라는 거는 큰 게 B가 된다는 거니까 B 안에 A 있다. 합집합이 B라는 거는 큰 게 B라는 거니까 B 안에 A 있다.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수식, 요런 포함 관계가 다음 A, B가 이런 관계식을 성립한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A집합에서 AB의 교집합 이 부분을 뺀대요. 그러면 어디가 남아요? 여기가 남는데 여기가 또 공집합이라면 여기 원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A집합은 요렇게만 생기겠죠. 즉 B 안에 A 있다. 요렇게 또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렇게 거쳐서 벤 다이어그램 색칠해서 이렇게 넘어온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는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A에서 뭐를 뺐더니 공집합이래? A를 빼면 공집합이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A라는 건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니까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이 A다. A가 B 안에 있다. 요게 요거다. 그러면 요런 포함 관계다. 라고 이렇게 이끌어 오자고요. 그래서 한 1초 만에 이게 요거를 보고 1초 만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요 전체 수식을 외우면 좋은데 이렇게 4개가 한때 퀴즈예요. 그 다음 똑같은 식으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자, 이거를 요런 벤 다이어그램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면 A에서 B 전체를 빼니까 A보다 더 큰 범위를 빼내니까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공집합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근데 요런 포함 관계를 보고 바로 이렇게 떠올리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보통 A, B의 포함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A에서
B 전체를 이만큼을 몽땅 뺐어요. 그러면 여기가 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공집합이구나.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구나. 그럼 A 집합이 쪼그라들어서 요렇게만 생기겠죠. 즉 B 안에 A 있다. 이렇게 거쳐서 A, B의 포함관계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 수칙을 딱 보고 0.5초 만에 A, B 포함관계가 이거다 라고 우리는 떠올리자고요. 근데 어떻게 떠올리냐면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B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가 B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A, B 포함관계를 떠올리자고요. 자, 그럼 이거랑 또 똑같은 표현은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집합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전체를 여집합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여집합. 좌변도 여집합하면 우변도 공평하게 여집합. 그러면 좌변을 여집합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집합이니까.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니까. 다 바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제. 다음 A, B의 포함관계가 B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집합이다 라는 수식이 나왔을 때 A, B 포함관계를 밝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바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 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교여가 보이네요. 교여가 보이면 순서대로 A에서 B를 빼는 거죠. A에서 B를 빼는 게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B를 싹 이항하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0.5초 바꾼 다음에 요거로 유출해요. 요렇게 나와도 지금 따다다닥 해서 요렇게 유출을 해야 돼요. 거의 1초 만에 돼야 돼요. 1초 만에. 자, 그래서 요 표현도 외워둬요. 요렇게가 한 패키지. 차집합에 관계된 이제 한 패키지. 또 이번에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요 표현도 A, B의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B의 여집합은 이거잖아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은 요거. A 여집합은 이거. 아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안에 있대요. 다시 해볼게요. B의 여집합 이 부분이 A 여집합 여기 안에 있대요. 자, 연두색이 빨간색 안에 있어야 돼요. 연두색이 빨간색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연두색이 빨간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있으면 안 되니까 A가 이렇게 또 쪼그라들겠네요. 그래서 B 안에 A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이거를 보고 잠깐만, B의 여집합이 지금 이 초록색이 몽땅 A 여집합, 초록색이 몽땅 이 빨간색 안에 있어야 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없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벌써 몇 문제는 놓쳐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를 보고 우리는 1초 만에 요렇게 떠올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외우는 게 내신 시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유출을 하냐? 크로스 만든 거야. 크로스. A를 크로스 갖고 와서 A, B의 여집합을 크로스 갖고 와서 B,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 그럼 요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싹 이항하는 형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일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 패키지로 요렇게 외워줘요. 그래서 총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이렇게 9가지 표현인데 이 9가지 표현을 9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3덩어리로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덩어리는 교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 또는 합집합과 관련된 수식이고 요거는 차집합과 관련된 수식이고 얘는 크로스, 여집합과 관련된 수식이네요. 그래서 이 9가지 표현에 익숙하면 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런 포함관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고 이번에는 또 다른 포함관계 A와 B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것도 좀 특수한 포함관계죠. 자,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이 있어요. B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요런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뭐 이렇게 갈라서 여기 한쪽이 A집합이고 여기 다른 한쪽이 B집합이다. 이런 포함관계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든 이런 관계든 차이가 뭐예요? A, B 이외에 어떤 원소가 또 다른 원소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A, B 이외에 또 다른 원소가 없이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자연수일 때 여기는 짝수 집합, 여기는 홀수 집합 뭐 이런 셈이죠. 어쨌든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 두 A, B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그럼 이 서로소와 관계된 표현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A에서 B집합을 빼면 A집합이다. B에서 A집합을 빼면 B집합이다. 자, 그리고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교집합의 공집합이라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표현을 외워두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음 A, B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요렇게 나온 거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워둬야지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 지금 뭐 당연하죠.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A다.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A집합, B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A에서 B 이만큼을 빼냈대요. 그럼 남는 게 지금 이만큼인데 요게 지금 A라는 거잖아요. 아, 난 A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A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원소가 없는 거고 A 이렇게 B 이렇게 A 따로 B 따로 라는 거죠. 자, 다시 해석하면 A에서 뭐를 뺐는데 그대로 A가 나왔다는 거는 B가 A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B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마찬가지로 B에서 뭐를 뺐는데 그대로 B가 남았다는 거는 이 A가 B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A, B가 서로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일단 B의 여집합은 요거예요. B의 여집합은 이건데 A가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A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A가 요 B금친, 요 B의 여집합 안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A, B가 서로서로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똑같은 이유로 B도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 수식은 A, B가 서로서로라는 거를 표현하는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착각하기 쉬운
요런 수식도 한번 알아볼게요. CF A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B의 여집합이 A 부분집합이다. 자, 우선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한쪽은 여집합이 있고 한쪽은 여집합이 아닌 거예요. 한쪽은 여집합이 있고 한쪽은 여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암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한쪽만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것도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포함관계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일단은 이러한 서로소 관계일 때도 일단 성립하기는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 자, 요런 서로소 관계일 때 B집합 안에 A의 여집합이 있다. 아, A의 여집합이랑 B집합이랑 지금 똑같으니까 A집합이고 A의 여집합은 이거죠. A의 여집합이 B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서로소 관계일 때 이 수식이 성립하네요. 근데 이런 서로소 관계일 때는 B집합 안에 A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있다. 이런 서로소 관계일 때는 일단 성립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도 있냐면, 자, A집합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A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B집합이라는 거는 A의 여집합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B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A, B의 포함 관계는 A집합, B집합 이렇게 돼서 이럴 때는 A, B가 서로소가 아닌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는 이런 서로소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A, B가 서로소 관계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형태나 이런 형태 둘 다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되는 거는 이제 공통인 거죠.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요거는 공통된 특징이니까 요거는 따로 CF 해서 알아둘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서로소 분명히 서로소 관계이지만 이러한 형태는 이런 서로소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런 AB 관계일 수도 있어서 교집합이 반드시 공집합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 포함 관계는 이렇든 간에 어쨌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요 5가지 표현이랑 부분집합 관계 9가지 표현을 암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는데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알아봐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이 B집합이다. 다음 AB의 집합 AB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이것도 지금 결론은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는 건데,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똑같은 표현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지금 A, B가 서로소 관계이다 라는 표현 수식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니까 요건 따로 이렇게 알아둘게요. 사실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만 따로 알아두고 A, B 서로소 관계라는 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고.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부터 알아보면 보통 일단은 차집합이 있으면 교여로 바꿀 거예요. 연산을 하려면 차집합을 교여로 바꿀게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집합은 B집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교여가 한 번 더 보이네요. 교여가 한 번 더 보이네요. 그러면 B 차집합 A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B
차집합, A는 B집합. 아, 그러면 B에서 뭐를 뺐는데 B가 됐다는 거는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A, B가 서로 소관계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에 여집합했더니 전체집합이래요. 그러면 이 어떤 거는 뭘까요?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거는 바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소 관계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수식. 요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여여가 보이면 한꺼번에 여집합 이런 식으로 묶어주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런 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집합이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어떤 거에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 이 어떤 거는 공집합이 되겠죠. 즉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소 관계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렇게 나와도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될 거예요.